네, 오늘 전자수학 A 2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그 보강 시간에 7.1, 7.2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그 리뷰를 하면 일단 여기서 7.3, 7.4가 이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과 관련된 건데 7.1, 7.2는 파워 스펙트럼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 뭐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유도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워 스펙트럼의 데피니션이죠. 어떻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타임 트렁케이션에 항상 들어갔어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t로 트렁케이션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2t 분해 한 다음에 트렁케이션 한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것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는데 이게 랜덤 퀀터티니까 요거를 앙상블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스펙트럼을 시간으로 나누면 일종의 타임 트렁케이티드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내서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저것이 데피니션이고 저 데피니션을 알면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카메라들은 다들 껐나요? 아니면 지금 네트워크 문제가 있어서 안 보이나요? 하나도. 네. x가 x of t가 이제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네. 요건 항상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그 다음에 요 정의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니까 이게 항상 넌 네거티브 리얼이죠. 그렇죠? 모든 f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퍼티, 파워 스펙트럼의 프로퍼티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했더니 예, 넌 네거티브 리얼이고요. 또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적분하면 파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파워가 되는데 그 파워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나오죠? 예, 파워라는 게 지금 저희가 at least y sensationally 이런 말이 없으니까 x of t의 magnitude square에 expectation을 하면 이게 time t의 함수잖아요. 이것을 또 time average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pxx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워 스펙트럼은 넌 네거티브 리얼이고 적분하면 에버리지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리얼일 때는 어떻다고요? 리얼일 때는 지금은 일반적인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상관없는데 x of t가 리얼 밸류드면 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어떻게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죠? even symmetrical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가 리얼이면 파워 스펙트럼이 예, 이 넌 네거티브 리얼일 뿐만 아니라 시메트리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주파수 할당 같은 거 얘기할 때 5G 주파수 할당, 뭐 6G 주파수 할당 이런 거 할 때 파지티브 프리퀀시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기파, 전파로 프리퀀시를 할당해 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안테나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EM 웨이브가 이렇게 또는 라디오 웨이브가 임핀징하면 생긴 거에 따라서 막대 모양들은 대체로 일렉트리컬 필드를 끄집어내는 거고 이렇게 루프로 생긴 건 마그네틱 필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필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도체들이 아래 위로 흔들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흔들린다, 위로 흔들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드니까 얘는 흐르는 전류로 이제 이게 EM 웨이브가 전류로 바뀌잖아요. 또는 전압으로. 그러면 리얼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돼요. 어쨌든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도 리얼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관찰을 해보면 어때요? 스펙트럼이 뭐 이런 식으로 시메트리컬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를 못하겠어요. 큰일이에요. 예, 더 시메트리컬이라고 보세요. 제가 바람풍에도 바람풍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데피니션과 관련되었고 데피니션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여러 프로퍼티가 있었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파워 스펙트럼은 리얼 넌 네거티브고 이븐 시메트리컬 한 거죠. 리얼일 때는 특히. 두 번째는 중요한 티어렘이었어요. 저거를 매번 이렇게 타임 트렁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 얘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렉탱글로 윈도우를 곱하는 거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싱크 펑션을 컨볼루션 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듯이. 그렇게 해서 막 구하면 굉장히 간단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도, 특별히 이제 그것을 특별한 랜덤 프로세스라고 놓고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디어렘이 나왔죠. 어떤 디어렘이었죠? 디어렘이 먼저 여러분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해요. 여기서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 컨주게이트, 오른쪽에는 타우 더한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이게 T1이고 T2면 이게 T1, 이게 T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이게 T와 타우의 함수인데 먼저 타임 에버리지를 해요. 그러면 무엇의 함수가 되죠? 요거는 타우의 함수가 되죠. 이것을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이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파워 스펙트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셜 케이스로 x of t가 at least ysen stationary면 어떻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타임 에버리지 하지 않더라도 어떤 타우만의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럼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걸 싫어하면 이렇게 씁시다. 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학부 수준의 책들은 심지어 그냥 파워 스펙트럼을 요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e to the minus j 2 pi f 타우 한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데 아예 이것을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다라고 하는 책들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이걸 정의로 생각하지 말고 정의는 여기 있고요. 정의는 이게 정의고 여기서부터 오물딱조물딱 여러분이 디어렘을 유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되는 게 일반적일 때고 스페셜 케이스로 요렇게 된다고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하나일 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두 개일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 W라는 것이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의 합이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이거예요. W의 파워 스펙트럼과 이 합의 파워 스펙트럼과 요 각각의 콤포넌트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랜덤 프로세스는 X와 Y 합으로 정의됐는데 파워 스펙트럼도 그럼 당연히 간단한 질문은 합으로 되겠냐는 거죠.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이 합이 되겠냐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합의 파워 스펙트럼은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의 합에 이런 커렉션 텀이 붙는 거예요. 커렉션 텀이. 근데 이 커렉션 텀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고요. 이건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녀석은 Y와 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래서 텀이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개 있는 텀은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지만 이걸 expand 해보세요. x 더하기 y를 w라고 놓고 여기 빠졌네요. 여기다 컨주게이트를 넣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컨주게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x 더하기 y가 있고 맞아요. w니까. 그 다음에 여기 wt 플러스 타우니까 xt 플러스 타우 플러스 yt 플러스 타우니까 expand 하면 4개의 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됐어요? W의 파워 스펙트럼 얘를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그래서 타우의 함수로 만든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4개의 텀이 각각 타임 에버리지 되고 각각이 푸리에 트랜스폼 될 거고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이 X와 Y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바뀔 거니까 텀이 4개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요 녀석을 지금 타임 에버리지하고 푸리에 트랜스폼 해서 우리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기서 있는 것처럼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 타워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요것도 디어렘이에요. 디어렘. 예, 앞에서 우리가 x의 파워 스펙트럼 정의했듯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트렁케이션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랜덤 프로세스 x of t와 y of t가 있고 여기서 캐피탈 T라고 쓴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t로 자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로로 놨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일반적으로 이 x of t는 샘플 패스들이 에너지 시그널이 아닐 테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타임 트렁케이션을 하고 나면 파이나이트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니까 샘플 패스들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들이 잘 정의될 수 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했죠.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타임 플러스 마이너스 t 동안의 크로스 파워라는 요건 아직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에 칸주깃, 앞에 거에 칸주깃, 뒤에 거에는 그냥 칸주깃 없이 곱해서 두 개를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요게 일종의 크로스 에너지고요. 이것을 시간으로 나눠서 크로스 파워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파스발즈 디어렘은 어떻게 돼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x of t 칸주깃의 y of t를 이렇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곱하는 것이 뭐랑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것도 내적이죠. 이것도 이너 프로덕트고 이것도 이너 프로덕트예요. 이게 파스발즈 릴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건 x가 y와 같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인티그란드가 x of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요 인티그란드가 캐피탈 x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였던 것이지 일반적인 파스바즈 릴레이션은 요 식이 파스바즈 릴레이션이죠. 이걸 유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했어요. 힌트를 주자면 하나를 인버스 트랜스폼을 써서 나타내고 오물딱 저물딱 하면은 다 돼요. 네. 해보세요. 꼭.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트렁케이션 안 하고 여기를 트렁케이션 한 것은 여기를 트렁케이션 하고 여기를 트렁케이션 안 한 거랑 같죠. 그러고 나서 얘를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1 over t는 그대로고 이게 1 over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에 dt가 df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 내적이 프리퀀시 도메인 내적으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expectation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 갔죠? 네, 최종적으로 여기서 요 녀석의 리미트를 취하는 거예요. 잠깐 2t가 두 번 나왔네요. 지워야 되겠어. 네, 없애야죠. 2t분의 expectation of xt 칸주깃 f와 yt f 이렇게 해서 x,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y, 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그냥 순서를 바꾼 거예요. x 자리와 y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앞서 우리가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거 이퀄스 어떻게 된다고요?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타임 에버리지 오브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돼요. 요 디어렘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오히려 앞에 것이 이 녀석의 스페셜 케이스죠. y에 x를 넣은 것.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은. 자, 이제 프로퍼티를 보면요. 프로퍼티가 조금 이제 앞서 있는 걸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니까 복습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먼저는 뭐냐면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에 이걸 마이너스로 붙이고 이게 칸주기 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을 칸주기 시메트리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자세히 보면 여기 리얼이라고 가정을 해놨죠, 그렇죠? 리얼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먼저 레프트 핸드 사이드부터 시작을 하면 아직은 정의밖에 안 배웠다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리얼이면 우리가 리얼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프로퍼티가 성립했어요? 칸주기 시메트리칼 하잖아요. x와 y가 각각 칸주기 시메트리칼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t 칸주깃 f를 xt 네거티브 f로 바꿀 수 있고요. yt는 반대로 yt 네거티브 f의 칸주깃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 여기를 y 칸주깃, 여기를 xtf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아직 이걸 하면 안 되나요? 아직 바꾸면 안 되네요. 네, 다시 xt 그다음에 yt 칸주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칸주깃을 뽑아내요. 그러면 여기다 칸주깃을 하고 이걸 빼고 전체의 칸주깃으로 바꿀 수 있죠. 또는 뭐 극한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s x y의 네거티브 f고 그것의 전체 칸주깃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뭐 x와 y가 리얼이기 때문에 각각의 트렁케이티드 된 시그널의 샘플 패스가 칸주기 시메트리칼에서 자연히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우리는 이 녀석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얘는 지금 시작을 했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순서를 또 바꾸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리미트 t가 인피니티로 갈 때 t분의 한 다음에 y를 앞으로 몰아봐요. 그럼 아까 요 칸주깃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뭐죠? 이거는 s, y, x의 네거티브 f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s, y, x도 칸주기 시메트리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또 이렇게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칸주기 시메트리, 얘가 칸주기 시메트리. 얘는 커뮤터티브 t를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퍼티들을 알 수 있는데 주의할 건 뭐죠? 아까 y equal x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y equal x일 때는 얘가 일단은 넌 네거티브 리얼이었죠. 자, 지금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니죠. 주의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얘도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고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두 개 곱하면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XPSD라고도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이런 거 봤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 표지판을 봐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했었다 그랬죠. 패드 자잉 그때는 싱 이랬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말고사에 내야 되겠네. 예. 지금까지 받은 점수 곱하기 요거 맞으면 1, 틀리면 0 이렇게. 뭐라고요? 피데스트리안 크로싱 보행자 그러니까 횡단보도 이런 표시죠. 횡단보도 표지판이에요. 전방의 횡단보도 이걸 패드싱 네, 패드 크로싱 알겠어요? 잊지 마세요. 전방 횡단보도 이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출장을 딱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젊은 막 엔지니어인데 출장을 갔어요. 상무님을 데리고 운전을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고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저게 뭐냐 그랬을 때 저게 전방 횡단보도란 뜻입니다. 피데스트리안 크로싱이란 뜻입니다. 이러면 새롭게 보겠죠, 여러분을.
혹시 그래서 점수 따서 인생이 잘 풀리면 저한테 밥을 꼭 사세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어, 앞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X가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뭐예요? 파워 스펙트럼은 항상 리얼 넌 네거티브였는데 여기서는 리얼이라고 하더라도 X와 Y를 리얼이라고 하더라도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다. 아니 X, Y가 리얼일 때도 컴플렉스 밸류드인데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컴플렉스 밸류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XPSD는 컴플렉스 밸류드다. 참고로 이 X라는 것은 우리가 크로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광학할 때도 나왔지만 폴라라이제이션, 편광 맞아요? 예, 그래서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때도 X를 써요. 그냥 크로스 대신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컴플렉스 밸류드니까 리얼 파트 오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우리가 리얼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처럼 어땠어요? 이거는 얘는 칸주기 시메트리지만 매그니튜드 취하면 even 펑션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매그니튜드는 even, 페이즈는 odd 펑션, 리얼 파트는 even, 이미지너리 파트는 odd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퍼티가 생겨요. 언제? 여기 있듯이 x, y가 다 리얼일 때예요. 알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재밌는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투 랜덤 프로세스가 오소고날 하다를 정의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정했었죠? 이렇게 정했었어요. x와 y가 어디서 샘플링이 돼서 곱해지더라도, 그러니까 x에서 랜덤 베리어블 하나 가져오고 y에서 랜덤 베리어블 하나 가져오는 거죠.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모든 t1, t2 페어에 대해서 0이면 우리가 오소고날하다 이렇게 두 랜덤 프로세스가 오소고날하다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오소고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오소고날 하면 어떻게 되죠? 오소고날 하면 일단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x, t, y, t 플러스 타우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지금 다 리얼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말은 t, t 플러스 타우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t와 모든 타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이거를 타임 에버리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타임 에버리지 하면 모든 타우에 대해서 0인 함수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타임 에버리지 한다는 것은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어쩌고 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이게 모든 t에 대해서도 계속 0이잖아요. 0인 시그널을 타임 에버리지 하면 0이죠. 근데 그걸 굳이 이제 타워의 함수로 보고 그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제로 for all f 이렇게 되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제로예요.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잖아요. 뒤에서 증명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사실은. 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네. 오소고날 하다는 것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여기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모든 f에 대해서 제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도 뭐 똑같죠. 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오소고날 하다는 것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제로인데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죠? 네. 언제 합의 파워 스펙트럼이 맞아요? 합의 파워 스펙트럼이 언제 합의 파워 스펙트럼이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의 합이 되는지에 우리가 궁금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되는 한 경우를 찾았어요. 언제예요? 되는 경우. 오소고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로고 얘가 제로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if orthogonal 맞아요? x와 y가 then 어떻게 된다고요? w의 파워 스펙트럼은 x의 파워 스펙트럼 더하기 y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uncorrelated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자, uncorrelated면 오소고날 해요? 아니죠. 그렇죠? 역도 성립하지 않죠. 근데 제로민이고 uncorrelated라는 것은 오소고날 하죠. 그렇죠? 맞아요? 제로민 uncorrelated는 오소고날 한 거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어디에다 말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uncorrelated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uncorrelated라고 하면 이제 넌제로 민이 있을 수가 있죠. 맞아요? 네. 넌제로 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5번은 좀 스페셜 케이스예요. uncorrelated면서 그다음에 평균이 이제 constant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t least x와 y가 jointly y-sense stationary 하다고 해보세요. jointly y-sense stationary.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uncorrelated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r, x, y 예를 들어서 타우를 생각해 보세요. jointly y-sense stationary 하다고 하면 이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c, x, y 타우에 맞아요? 더하기 x 바 y 바겠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uncorrelated라는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죠. 모든 타워에 대해서. 자, 이 상태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세요. 그러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얘는 0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컨스탄트인데 for all 타워에 대해서 그러면 디렉 델타 오브 f로 바뀌죠. 컨스탄트는 디렉 델타가 되잖아요. dc.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컨스탄트 means.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아직 증명은 안 했지만 사실 우리 뭐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많은 경우에 이걸 증명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사용했죠. 자,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타임 에버리지하고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은 이제 줄줄이 나오고 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jointly y-sense stationary 하면 어떻다고요?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는 인버스 트랜스폼으로 돼 있죠. 자, 7.4는 이제 데리베이션이에요. 데리베이션.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디파인이 되죠. 아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각각을 타임 트렁케이트 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expectation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expectation 하면 요렇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참고로 요 f는 t로 했고 요 f는 t1으로 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똑같은 t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는 같은 f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인버스 트랜스폼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때는 서로 다른 인티그레이션 파라미터를 써야 돼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파스와즈 릴레이션 유도할 때도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예요. 똑같은 거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한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극한은 있네요. 그렇죠? 이 녀석을 여기다가 입히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트리플 인티그랄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 트릭은 뭐죠? 핵심 트릭은 요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e to the j 2 파이 어떤 뭐 f0 t 잠깐만요. dt 네, 잠시만요. t여야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t-t0 df 모든 f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 자, 질문. 얘는 타임의 펑션이에요? 프리퀀시의 펑션이에요? 얘는 a function of t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f에 대해서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f를 바꾸면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은 e to the j2 파일들이 나와요? uncountably infinite가 나오잖아요. 주파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면서 쫙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죠? t가 t0면 어떤 일이 생겨요?
t가 t0면 얘가 1이죠. 그렇죠? 1 함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적분하면 무한대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 아, 이때는 이게 무한대가 되겠구나. 이 함수 값이.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면 이거 해보면 이제 적분이 사실은 안 되는데 우리가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처럼 해서 이렇게 쭉 늘리면은 0으로 가죠. 여러분 해보세요. 얘를 t, 마이너스 t, t로 한 다음에 적분해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0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저기서 이게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t0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더하는데 0이 되는 경우,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t equal t0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여기서 써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모든 f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데 요 아규먼트가 0이 되게 만드는 게 뭐죠? 이게 타우 마이너스 t1 플러스 t가 0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베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호를 뭐 어떻게 이게 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t1 마이너스 t 이퀄 0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서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적분을 하나 없애는 거죠. 여기서 적분이 하나 없어져요. 뭐 t1에 대한 적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적분이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는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타임 에버리지고 맞습니까? 얘는 그냥 rxy의 t 플러스 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해서 얘가 되니까 거꾸로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계속 해보셔야 돼요. 네, 계속 해보시고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 간단해요. 결론은 우리가 앞에 파워 스펙트럼 할 때와 거의 동일해요. 먼저 데피니션 어디 갔어요? 네, 데피니션. 그래서 요게 데피니션이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데피니션이고 프로퍼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도 요걸 증명할 수 있어요. 요걸 적분하면 크로스 파워가 나오고 요걸 적분하면 크로스 파워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요 두 크로스 파워는 이런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몇 개의 프로퍼티는 아예 정의로부터도 간단히 나오고요. 요런 프로퍼티들은 사실은 요 6번 티어렘을 알고 있으면 더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타임 에버리지의 후리에 트랜스폼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7.4까지는 끝났고요. 7.5부터는 제가 방금 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노트를 업로드를 했어요.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어요. 패스워드는 똑같이 7으로 돼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discrete time process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해서 뭐 굳이 뭐 다뤄야 되나 할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사실 퀴즈 시간에는 제가 심각하게 커버는 안 했지만 뭐 랜덤 프로세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미 discrete time process 배웠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 프로퍼티만 이용하는 것은 이미 한번 봤었어요. 자, 먼저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 먼저 리뷰할 것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노테이션이 뭐냐면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 인덱스를 주로 n으로 놓고요. 스퀘어 브라킷을 쓰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는 것은 스페셜 케이스로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 일부러 continuous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C를 쓸게요.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매 ts 간격으로, 그렇죠? 0, ts, 2ts, 3ts 이런 곳에서 값을 따와 가지고 n번째 텀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부 학생들이 discrete time 시그널은 항상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뭐 샘플링해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예,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하지만 요 식은 말하는 게 뭐냐면 continuous time 시그널 xc of t를
매 TS마다 이밸류에이션 해서 periodic sampling 해서 또는 uniform이라고도 불러요. uniform sampling 해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얻는 경우에요. 이때 보통 샘플링 레이트를 샘플링 인터벌의 역수로 취하고 이건 당연히 이제 세크분의 1이니까 헤르츠 단위겠죠. 그 다음에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으면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있었어요. 물론 세 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G 트랜스폼은 이게 유니레터럴이 있고요. 유니레터럴이 있고 바이레터럴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이레터럴만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란 무엇이냐? 시그널에 G to the 네거티브 n을 곱하고 n을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 해서 더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유니레터럴일 때는 요 로어 리미트가 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x of n이란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Z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정의한다면 어때요? 요 Z 자리에 e to the j2pi f를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e to the 네거티브 j2pi f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 G 트랜스폼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DTFT를 반드시 요 아규먼트를 e to the j2pi f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냥 요것은 f의 함수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어요. 주의할 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도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자명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경우에 표시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discrete time inverse Fourier transform 또는 inverse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DTFT가 자세히 보세요. 여기 요 정의를 보세요. 얘가 우리가 e to the j2pi f 더하기 n 이렇게 해서 m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수 m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바뀌죠? f 플러스 m이니까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f 플러스 m의 n이 되잖아요. 근데 e to the minus j2pi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e to the minus j2pi fn times e to the minus j2pi mn인데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예요. 그 다음에 이게 2파이예요. 그럼 얘 값은 얼마죠? 1이죠. 그렇죠? 단위원상에서 생각하면 항상 네거티브 2파이의 정수배니까 여기 있잖아요. 얘는 1이에요. 1. 그 얘기는 뭐죠? DTFT는 언제나 periodic with period 1이죠. 1. 그래서 DTFT를 표시를 할 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DTFT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야죠. 이렇게 피리어딕 하니까. 근데 너무 당연해서 요 구간만 그리는 거예요. 참고로 뭐 0에서 1까지 그려도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0 근처가 이게 lowest frequency고요. 여기가 highest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얘랑 같으니까 2분의 1과 네거티브분의 2분의 1 이게 highest고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필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필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하이 패스 시그널이에요. 하이 패스. 알겠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근처에서 많이 지나가니까 하이 패스,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에요. 주의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DTFT of deterministic signal xn은 periodic 하니까 성분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가져와서 다시 합성을 하는 거예요. F에 대해서 적분하죠. F는 무한계 있잖아요. 여기 있듯이 uncountably infinity 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 가져와서 합성하니까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돼요. 참고로 여기 이제 G 트랜스폼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써도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이 교과에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칸투어 인티그럴 이렇게 들어가서 안 썼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기억하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관한 거였고요. 이제부터는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또 뭘까요? 네,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죠. 네. 네, 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뭘 다 구했잖아요. 예를 들면 타임 에브리지 할 때도 인티그레이션을 했고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도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이것이 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타임 에브리지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바뀐다는 거 말고는 앞서와 동일해요. 또 하나 이제 앞서와 차이점은 뭐냐면 말했지만 요 스페셜 케이스죠.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유니폼 또는 피리어딕 샘플링해서 얻어지는 경우 그때는 단지 얘의 정의뿐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과 이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은 무슨 관계겠느냐? 맞아요? 네,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타임 도메인 상에서 먼저 봅시다. 자,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의 expectation 이미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노테이션을. 그 다음에 list인데 네. ysen stationary면 어떻게 되죠? 네, constant가 되죠, 모든 n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dt 랜덤 프로세스가 ct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드 된 버전이면 자, 요 dt 랜덤 프로세스의 mean pass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정의를 자세히 보세요. 요 녀석에서 요 xn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뭐예요? xc의 mean pass를 nt에서 이벨루에이션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샘플링해서 얻어진 랜덤 프로세스의 mean pass는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드 된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과 expectation 순서를 바꾼 것이 동일한 거죠. 너무 당연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도 atleast인데 atleast ysen stationary면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는 뭐죠? 그 mean이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의 mean과 같겠죠.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o correlation 펑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정의는 이렇게 되죠. m, m 플러스 n 그러면 이게 m, 이게 m 플러스 n 여기 한 주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큰일이네요, 그렇죠? 제가 급히하다 보니까 atleast ysen stationary 하면 어때요? 이 left hand side가 n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도 x가 또 빠졌네요. 큰일이에요. rxx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 샘플드 된 버전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세히 보세요. 요 브라켓이 붙었고 여기 x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x가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예요. 우변을 보세요. 여기에 parenthesis 라운드 브라켓이 있죠. 그 얘기는 요 xc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dt 랜덤 프로세스가 이 ct 랜덤 프로세스를 유니폼 샘플링해서 얻어진 거라면 요 dt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요 ct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어떻게 해서 얻은 건가? 하는데 이건 정의를 쓰면 또 너무 당연해요.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쓰고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제는 xc 칸주기세 mts 그 다음에 xc의 m 플러스 n ts가 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rxc xc의 mts, m 플러스 n ts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atleast ysen stationary예요. xt가. 그럼 여기를 바꾸면 되죠. 여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nts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앞에까지는 뭐 우리 사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리지만 라운드 브라켓 썼고요. 다른 데서는 제가 뭐 이걸 아마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뭐 이렇게 썼을 거였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는 않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서도 xn이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n으로 커팅을 해요. 윈도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겠어요. 그러면 얘는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dt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할 가능성이 많죠.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걔를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해요. 그게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2n 플러스 1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가 있어요? 2n 플러스 1개가 있잖아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었죠.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m은 a에서 b까지 그러면 텀이 몇 개냐? 그러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것이 수렴하면은 이것을 파워 스펙트럼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 데피니션에 따르면 간단한 렘마는 뭐겠어요? 네. 저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F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한 피리어드만 접근해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의 N의 절대값의 제곱의 기대값 하면은 이제 N의 함수인데 얘를 타임 에버리지 해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렘마고요. 간단한. 디어렘은 뭐겠어요? 이걸 항상 이렇게 구할 수 없으니까 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생긴 건 완전히 동일해요. 자, 요게 x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m과 m 플러스 n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에브리지는 m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은 n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데리베이션은 사실 앞에 산 것과 사실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냥 뭐 엑서사이즈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n이 at least ysen stationary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니까 이 타임 디퍼런스 취하면 얼마예요? n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래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e to the minus j2 pi fn에서 sum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 타임 에버리지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DTFT를 그냥 한 거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합성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e to the j2 pi fn에 f를 바꿔가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온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핵심인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매 TS에서 샘플링 한 걸로 잡아요. 그 다음에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DTFT죠. 이렇게 쓸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잡으면 질문은 뭐예요? 이렇게 given 이렇게 될 때 이게 XC of F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샘플링해서 얻은 시그널의 DTFT는 샘플링 하기 전 시그널의 CTFT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샘플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에일리어싱이라는 단어죠.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까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지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요 샘플링 레이트가 요것보다 요 폭보다 역수죠. 샘플링 레이트는 TS의 역수죠. 요것보다 얘가 커요.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요 폭보다 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이 샘플링 할 때 결국은 얘를 어떻게 해요? CTFT를 샘플링 레이트 간격으로 쉬프트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간격이 1 over TS보다 작으면 쉬프트를 하면 오버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샘플링해서 DT 시그널로 바꿨으니까 사실 얘가 DTFT랑 관련이 있을 텐데 DTFT에서는 어때요? 피리어드가 항상 DTFT는 1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여기가 1 over TS라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가 1 over TS라고 해보세요. 얘가 0이고 그러면 1 over TS가 1로 바뀌는 거죠. DTFT를 하고 나서 프리퀀시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쯤 되고 여기가 highest frequency 있는 데인데 자 여기서 없던 프리퀀시가 나타나거나 없던 프리퀀시 성분이 나타나지 않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건 에일리어싱이 없는 경우고 어떤 거예요? 요 밴드위스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다른데 전체 폭이 샘플링 레이트보다 작은 경우인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TS라는 녀석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쯤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피를 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피를 해오고 이렇게 카피를 해오고 자 그러면 자 DT 시그널로 바뀌었어요. DT 시그널로 바뀌고 나서 보면 여기 어때요? 여기 없던 시그널들이 막 생기죠. 맞아요? 이런 현상을 에일리어스가 뭐 다른 이름의 가명의 이런 뜻도 되지만 에일리어네이트 이런 거는 뭐 소외시키다 이런 뜻도 되고요. 뭐 이방인 뭐 이런 단어도 다 여기 관련이 되죠. 에일리어스라는 단어에. 그래서 없던 성분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그냥 시그널을 샘플링 할 때도 폴딩이 있었어요. 스펙트럼 폴딩이. 맞아요? 스펙트럼 폴딩이 있었고 잘 기억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요 x 그다음에 ts f-n 그다음에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게 요 식이에요. 요 식. 여기 c를 쓸게요. 헷갈리지 않게. continuous time xcf는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이게 1 over ts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널이 있으면 본래는 그냥 스케일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 over ts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로 어떻게 돼요? 스케일을 해가지고 얘를 1로 바꾸는 거죠.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1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시그널에서의 샘플링 레이트가 discrete time 시그널에서의 frequency 1이 되는 거예요. 샘플링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나면 뭐 이렇게 되고 얘가 있는데 얘를 어때요? 매 자연수마다 쉬프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0을 쉬프트하니까 이렇게 되고 네거티브 1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 폴딩이죠. 그래서 얘를 어떤 때는 folded spectrum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유니폼 샘플링 하면 스펙트럼 도메인 상에서는 스펙트럼 폴딩이 일어나는데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고 이 폭이 전체 폭이 샘플링 레이트보다 작으면 에일리어싱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밴드위스의 2배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밴드위스 아니 샘플링 레이트의 잠깐만요. 어떻게 했죠? 밴드위스의 2배가 샘플링 레이트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밴드위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정의해서 그래요. 리얼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밴드위스의 2배죠. 맞습니까? 이 폭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파워 스펙트럼에서도 이렇게 샘플링해서 우리가 얻었을 때 다시 말해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매 TS마다 유니폼 샘플링해서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만들면 놀랍게도 Deterministic 시그널 샘플링 할 때와 동일한 일이 발생해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파워 스펙트럼을 먼저 스케일을 해요. 호리젠탈로 스케일을 해요.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가 프리퀀시 1이 되게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얘를 쉬프트를 해요. 매 인티저마다. 그래서 더해요.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를 곱해줘요. 그러면 DT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이 얻어져요. 이 유도하는 과정은 사실 너무 단순해서 뭐 쓰진 않았어요. 여기서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DT/FT 한 게 파워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 녀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얘는 어때요?
R, X, C, X, C 타우를 매 TS마다 샘플링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DT 시그널을 얻었을 때의 요 릴레이션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 레이트, 스케일, 스케일, 그다음에 폴딩, 폴딩 이렇게. 알겠죠? 자, 뭐 여기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이제 몇 개 이그젬플이 있는데 제가 홈워크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더블 익스포넨셜이 됐어요. 네, 여기서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A는 리얼이면서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합시다. A는 리얼이에요. 네, 주로 이제 우리가 리얼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A가 예를 들어서 양수면서 1보다 작으면 0일 때 1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0 넣으면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A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이 R XXN이 진동을 하죠. 여기서 0,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전개하는 거죠. 그대로 정해 넣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 합의 공식, 지오메트릭 시리즈죠. 그렇죠. 지오메트릭 시퀀스 합의 공식 있죠. 파셜 썸. 그걸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합의 공식이네요.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당히 잘라요. 자를 때 어떻게 했냐면 음수인 부분과 넌 네거티브인 부분으로 잘랐어요. 여기 절대값 a가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n이 됐고요. 여기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n. 그다음에 요 녀석은 공통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뭐 있잖아요. a r에 n 마이너스 1승, n이 1 이상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쓴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는 거죠. e to the j 2파이 f는 코사인 2파이 f 더하기 j 사인 2파이 f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오물딱조물딱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워 스펙트럼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는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넌 네거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랜덤 프로세스 X가 있을 때 이거 사실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건데 미리 좀 보여주는데 랜덤 프로세스 뭐 X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거는 좀 말이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X of n이라는 것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고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델타는 무슨 뜻이에요? 크로네커 델타라고 해서 아규먼트가 0이면 값이 1이죠. 인디케이터 펑션과 유사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림에 여기가 k축이고 r, x, x, k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0일 때 0일 때 시그마 x 제곱이고 나머지 자연수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음의 정수에서 다 0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정의에 넣어 보면 이 녀석 곱하기 e to the minus j2pi fn 한 다음 해보면 여기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모든 f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됩니까? 플랫하죠. 시그마 x 스퀘어로.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는 랜덤 프로세스를 화이트 노이즈 또는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화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백색광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동일한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인텐서티를 가지면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잖아요. 빛이 사실 무색으로 보이는 거죠. 어느 한쪽 스펙트럼이 강하면 그쪽 색깔을 띠게 되죠. 노란색 쪽이 이렇게 강하면 노란색처럼 보이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것을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 이렇게 불러요. 파워 스펙트럼이 플랫하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식으로 돼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x of n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딜레이를 줘요. 그걸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웃풋이 뭐죠? 딜레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눈을 딱 뜨고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밸류가 x0면 여기 있는 밸류는 x-1이라는 거예요. 하나 전에.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은 xn-2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요런 거를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뭐 디지털 시간에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탭을 달아요. 탭. 이런 걸 탭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리는 거를. 자, 탭을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1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뭘 곱해요? 0.5를 곱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0.25를 곱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그렇죠? 곱셈과 덧셈기는 항상 주의하세요. 얘는 곱셈이고 얘는 덧셈이죠. 이렇게 해서 얘를 뭘로 보겠다고요? 얘를 새로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y로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그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input output 관계가 나타나는 시스템을 딜레이 컴포넌트 두 개로 구현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는 difference equation. 참고로 우리는 이제 difference equation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안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얘가 어떤 시스템의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인데 인풋이 화이트 노이즈예요. 그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계산해 보라. 지금 우리가 아는 관계칙은 이거밖에 없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하죠? 그냥 정의대로 하면 돼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본래는 이렇게 하죠. 먼저 r, y, y, m 플러스 n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of 그대로 쓰는 거죠. 요 녀석을 x, m 더하기 2분의 1의 x, m-1 더하기 4분의 1의 x, m-2 이렇게 하고요. 컨주게이션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리얼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 준 것 곱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익스펜드를 하는데 여기서 얘가 뜻하는 게 뭐였죠? 얘가 뜻하는 게 엄밀히는 이런 거죠. rxx m 플러스 n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m과는 상관없고 오직 n만의 함수라는 거죠. 시그마 x의 델타 n이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게 4죠 지금.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얘랑 하면 어때요? m 플러스 n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곱하 이거니까 이건 4 델타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와 얘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m 플러스 n의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2의 델타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몇 개의 텀이 있어요? 9개의 텀이 있나요? 9개의 텀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y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DTFT를. 근데 보면 요 딜레이 K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5개 텀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e to the j 세타와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2배의 코사인이 되죠. 요걸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 파워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파워 스펙트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려놨어요. 책에서. 그래서 솔리드 라인이 지금 요거죠. 솔리드. 참고로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무슨 라인이라고 불러요?
뭐 우리 뭐 브로큰 라인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이렇게 안 부르고 대시트라고 하죠. 이게 대시니까 이렇게 얘는 대시 닷이라고 하고요. 대시 닷 알겠어요? 얘는 대시 대시트 라인 알겠죠? 얘는 솔리드 라인.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솔리드 라인처럼 얻어져요. 저걸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원래 이 피블스 이분이 이제 레이더 전공하고 이런 거 하셨기 때문에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 스펙트럴 또는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요거를 학부 시간에 접하는 거는 주로 뭐 레이더 관련해서 그 다음에 스피치 프로세싱 이런 거 할 때 좀 나와요. 참고로 다음 학기에 우리 스피치 전공하신 교수님이 박사님이 새로 교수님으로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 수업 들으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핸드폰에 대고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어떤 periodic impulse signal과 all pole 시스템으로 바꾸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때 하여튼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이제 평생 잘 안 들을 만한 용어가 뭐냐면 캡스트럼이란 게 있어요. 캡스트럼. 저는 처음에 이거 스펙트럼을 잘못 쓴 줄 알았더니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였어요. 보세요. 이게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렇게 자르면 맞아요? 맞아요? 스펙을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이 캡스트럼이란 게 있어요. 캡스트럼. 그래서 저 스펙트럼에서 좀 트릭을 써서 뭔가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인데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캡스트럼이 이제 스피치 프로세싱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스피치 프로세싱 같은 걸 안 했는데 어디서 캡스트럼 얘기가 나오면 전에 얘기를 들었다 어디선가 스펙트럼과 비슷한데 스피치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펑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 또는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그젬플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본 딱 요 경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X를 먼저 discrete time 시그널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102개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뭐 n을 0에서부터 102개, 1002개, 1001까지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몇 개가 필요해요. n을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1 아니죠. 마이너스 1부터 할까요? 뭐 마이너스 1부터 뭐 1001까지 이렇게 하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 하면은 1000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n을 이렇게 하면 아니죠. 마이너스 2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999까지. 네. 이렇게 하면 x는 이렇게 됐고요.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y를 어때요? 0에서 999까지 해서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샘플 패스만을 관찰하는데 거기다가 일부만을 관찰한 거예요. 맞습니까? x와 y 둘 다. 맞아요? 하나의 샘플 패스도 일부만 관찰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놓고는 어떤 가정하에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 왜 이렇게 하지 싶고 실제로 조금만 어드밴스드 된 책만 봐도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모가 달라져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자 n이 0부터 있는데 요 k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을 0, 그 다음에 1, 뭐 이런 값들에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어떤 뭐 k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얘를 y0 더하기 y1 하면 어디까지 나와요? 아까 y 999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더해서 10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로일 때 에스티미스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지금 보세요. k를 제로로 놔보세요. 딱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로 하면 이게 좀 트릭인데 1로 하면 본래는 어떻게 되면 y0, y1 맞아요? 더하기 y1, y2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y 998에 y 999까지 가야죠. 근데 이건 개수가 몇 개예요? 이게 999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 n 마이너스 절대값 k로 돼 있을 거예요. k분의 1로. 이 책이 사실 이분이 모르고 이렇게 썼을 가능성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샘플 패스 하나만 가지고. 네. 여기 보면 뭐 y 센시테이션 에러티가 거의 가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얘랑 얘랑이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대값이.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at least y sensationary를 가정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려봤어요. 우리가 true value를 알잖아요. 앞서 example에서 구했잖아요. 여기서 true를. true 구한 것과 같이 이제 놨어요. 그랬더니 어떠냐면 이 solid line이 exact인데 당연히 에러가 있죠. 사실 요거 때문에도 생겼을 거예요. 요거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 코릴레이션 에스티메이션하고 파워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하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관찰할 수 있을 때는. 근데 한 샘플 패스만 관찰할 때는 이 방법이 거의 뭐 유일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estimated 된 오토 코릴레이션을 DTFT를 했어요. 여기선 편의상 캐피탈 오메가로 했어요. 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삐죽삐죽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스무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한 프리퀀시 여기서 요 레졸루션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서 몇 개씩 묶어서 일종의 그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아까 말했던 이그젝트한 파워 스펙트럼과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놀랄 만큼 비슷하죠. 맞아요? 아닌가요?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단순한 방법, 오토 코릴레이션을 먼저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것을 DTFT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스무딩 좀 해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이 정도만 이 example에서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 잘 다루지 않아요. 제가 학부 다닐 때도 랜덤 시그널의 시그널 프로세싱,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학부에서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DFT가 뭔지 리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DFT 그러면 뭐야 DTFT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DFT 반드시 구별하세요. DFT는 DTFT가 아니에요. 예. DFT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FT는 이런 거예요. 어떤 벡터 x가 들어가서 벡터 y가 나오는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일단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어떤 매트리스가 존재하겠죠.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매트리스가 엔트리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어떤 컴플렉스 랭스 n이고요. 얘도 컴플렉스 랭스 n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wn이라고 하는데 얘의 ij 컴포넌트가 mn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mn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e to the minus j 2pi m-1 곱하기 n-1 나누기 캐피탈 N.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요 n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mn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1, 1, 2, 2, 뭐 1행 1열, 2행 2열 이러지 0행 0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렬은 1에서 n까지 돼 있고 들어가는 것은 빼서 일씩 빼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y의 m번째 엔트리를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막상 쓰고 나니까 뭐랑 비슷해요. DTFT인데 1에서 n까지 잘라놓은 것과 비슷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만 이게 타임 인덱스니까 프리퀀시가 어때요? 프리퀀시가 f가 n분의 m인 것들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DTFT와 DFT는 다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걔를 윈도잉을 해요. 윈도잉을 하는데 1에서부터 캐피탈 N까지 잘라오는 거예요. 근데 잘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1부터 N까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매틀랩의 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XN과 윈도잉 한 것, 여기 렉탱귤로 윈도잉 한 것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DTFT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본래는 이제 F가 피리어딕하고 모든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갖게 나오는데 특별히 N분의 F로 잘라왔을 때 길이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0에서 1 해서 뭐가 본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요거를 n분의 1등분 한 다음에 쫙 샘플링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도 존재하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니터리 트랜스폼 그러니까 허미션 매트리스를 써서 인버스를 구할 수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릴레이션 DTFT와 DFT의 관계 흔히 많이 사용하는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DT 시그널이 있을 때 윈도잉을 해서 우리가 벡터를 얻는다면은 이 벡터의 DFT는 무슨 얘기냐 하면 X의 DTFT를 하고 윈도잉 한 것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컨볼루션이잖아요. 근데 그때 DT니까 싱크가 안 나오고요. 디리클랩 펑션이 나올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리클랩 펑션은 어떻게 보면 사인 오버 사인 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싱크 오버 싱크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홈워크에다 제가 하나 넣어서 디리클랩 펑션의 예를 discrete time 디리클랩 펑션의 예를 제가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를 이제 컨볼루션 하는 건데 요 n이 굉장히 커지면 윈도우 랭스가 커지면 얘가 거의 델타 펑션처럼 돼요. 거의 델타 펑션처럼.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그래서 윈도우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해놓으면 어떻다고요? 충분히 길게 하면 렉탱귤러 윈도잉을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뭐 윈도잉 할 때 여러 문제가 있어서 뭐 해밍 윈도우, 해닝 윈도우, 카이저 윈도우, 블랙만 윈도우 뭐 이런 거 잔뜩 나와요. DSP 시간에 줄줄이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렉탱귤러로 하는 거예요. DFT와 DTFT의 관계는 렉탱귤러 윈도우를 씌워서 하는 것. 따라서 디리클랩 펑션으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그널이 있으면 그것을 피리오도라이즈를 해요. 어떻게 보면 본래는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니었는데 피리어딕 시그널처럼 만들어요. 잘라서. 그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찾는데 그 코에피션트가 요 DTFT의 아웃풋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 쉬프트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DC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400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DSP 시간에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FT는 어쨌든 벡터 인 벡터 아웃이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매트리스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가 DTFT에 사용되는 그 e to the minus j2pi fn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DFT와 DTFT를 관련시킬 수 있고 하나로 다른 하나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케일을 주의를 해야 돼요. 스케일을.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를 하면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할 일이 있는데 그때 요 DFT를 써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그젬플 들었던 것처럼 하나의 샘플 패스만 있을 때는 이렇게 못하지만 여러 샘플 패스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라도 샘플링을 해요. 충분히 빠르게. 그 다음에 충분히 긴 시간을 샘플링한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긴 큰 사이즈의 DFT를 한 다음에 그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쫙 에버리지를 해요. 그 다음에 적당히 전체 파워가 1이 되게 또 노멀라이즈하고 그러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그 파워 스펙트럼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파워 스펙트럼 정의가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긴 스팬,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르게 샘플링한 다음에 그러면 DFT와 DTFT가 비슷하고 CTFT가 비슷해지거든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다음에 앙상블 에버리지를 하면 파워 스펙트럼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DFT를 이용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바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매우 단순한 방법이고 또 파워풀해요. 샘플 패스를 여러 개 오브저브 할 수 있고 이것이 어가딕 프로세스일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7.6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고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시고 퇴실하시면